조금 전에 이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가 돼요. 정부는 결국에는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제 뭐 쿠데타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졌다? 예,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지금 뭐 초유의 뭐 고물가, 뭐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고환율에다가 환율도 올라가고, 예. 날씨도 덥고 음. 이게 지금 정부가 경찰들하고 싸울 때입니까? 아. 그러니까 물론 경찰들이 이렇게 저항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그렇죠. 거다. 네.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거니. 네. 아하. 특히 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의 그 쿠데타 발언 있잖아요. 네. 그거는 경찰을 무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을 하대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쿠데타 발언 그 표현이 나왔고 뭐 사과하겠냐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어떤 의원이 물었는데 네. 사과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아래 있는 그런 저 집단으로 보는 인식. 그 예. 인식에 깔려 있다. 그래서 네. 아마 경찰들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쿠데타 발언으로 지금 이 전국에 네. 기름을 부은 아. 하여튼 뭐 막 타오르는 이 불길에 음. 휘발유 끼얹는 네.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요. 아니 오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치안 관서장의 집단 행동 깊은 우려가 된다. 중대 국가 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질타했는데. 그럼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네.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그때 막 시국 회의하고 많이 모였죠. 평검사들이 모일 때 네. 그거는 괜찮고 지금 경찰들이 그것도 주말에 네. 그 정도의 민주 국가에서 그 정도의 자기들 어떤 그 집단적인 그 의사를 모으기 위한 그런 정도의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까? 그 정도 유연성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까? 네. 그 정도는 뭐 그렇다고 뭐 시국성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찰들이 모인 취지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정부는 그런 집단적인 행위를 할 거를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다.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거나 네. 오늘 대통령이 또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차 그런 생각이 들면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기관차를 폭주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지금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8월 2일 공포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경찰들이 뭐 계속 반발한다고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또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사실은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니까 좀 늦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빨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마침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니까 이 논의를 국회로 끌고 와서 네. 경찰의 이야기도 듣고 또 뭐 정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야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그러면서 의견을 좀 수렴해 나가는 그러다 보면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국 이것은 경찰 그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요. 네.
경찰청 산하에 그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금 경찰국에서 하려고 하는 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저런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굳이 급하지도 않은 이게 뭐 당장에 뭐 해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네. 경찰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 불불 끓고 있어요. 그럼요. 30일에 또 모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30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뭐 국무회의까지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예. 겉으로는 평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이제 끓는 거거든요. 경찰이 가족까지 하면은 100만에 가까운 집단이거든요. 이 경찰 집단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척을 지게 하게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싶을까? 정말 급한가 진짜 봐요. 중요한 가치는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게 되면은 경찰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이 정치권에 줄 서고 인사가 걸려 있으니까. 네, 정부 잘 보려고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아주 이제 심해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경찰의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경찰의 중립성인데 이것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퇴행시킬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싶은 거죠. 장악을 해서. 그러니까 행안부가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법무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공화국을 이제 완결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기관을 다 이제 장악을 해서 그렇죠. 검찰과 경찰을 검경을 그걸 통해서 수사권 이제 분리가 이제 뭐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어떤 통제권 밖으로 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쿠데타란 발언 나오고 이제 국가기강 문란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 이게 글쎄요 향후 여론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거의 뭐 그 대통령실 이전 네. 그런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과 그것도 사실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그렇죠. 받았잖아요. 비판이 있었죠.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하신 말씀처럼 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뜻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소통하고 이래 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뭐 국회도 좀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은 네. 그나마 좀 덜했을 거예요. 아하. 경찰국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사자인 경찰의 의견을 네. 좀 더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수용했더라 그러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반발하겠습니까? 자, 이 경찰국 설치 이게 뭐 아까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말 들어보면은 이건 뭐 오늘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물러설 뜻이 없다고 했는데 의결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건데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 예,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네. 겉으로는 잠잠하지만은 앞으로 5년 내내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 반감과 불신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 경찰 조직이 예. 정부와 이렇게 척을 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그리고 구태타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아니 세상에 경찰이 구태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글쎄요.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 부적절한 표현을 어디서 그렇게 따와가지고 네. 골라서 그렇게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어. 이 경찰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쿠데타 이 세 글자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또 좀 분노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오늘 오늘 권성동 네.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네. 권성동 의원의 요즘 별명이 뭐 공무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공무원 얘기가 시험 합격 예. 권성동 그렇죠. 예, 예. 이제 구급 발음 온라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네. 말로 하는 전쟁이거든요. 말로 민심을 얻기도 하고 예. 말로 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저께 기자들 만나면서 뭐 네. 저도 이제 그분이 비서실장인지 몰랐어요. 예. 잘 뭐 알려지지 않아서 저를 아세요? 아 예. 뭐 그런 엉뚱한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부터 해서 대통령 뭐 지지율 이게 떨어지고 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네. 뭐 권성동 그렇게, 대표 예. 이런 국민들의 염장 지르는 이런 발언들을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네. 참 한심해요. 실수라고도 보신 분이 있고 아니면은 원래 이제 그런 발언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지지율 조사가 뭐 매주 이어지고 있지만은 일부 조사에서는 좀 반등한 것도 있고 좀 멈춰서 있는 정체된 것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찰 반발에 대한 이게 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반영이 되면 지지율은 하락세를 또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시겠네요.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그런 요인을 뭐가 있을까요? 반등할 만한 요인. 네. 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등할 요인인가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이런 국민들은 이제 이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저렇게 한가하게 휴가를 가셔야 될지 제가 그 위치에 있으면은 휴가 반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과 함께 고통 분담. 하겠습니다. 제가 쉴 때가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저 아파트 거기서 무슨 뭐 네. 저 그냥 휴식을 취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뭐 자랑하듯이 휴가 갈 그런 네. 때는 아니죠. 그래요. 그런 어떤 네. 공감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공감 능력의 부족함. 후보 시절에도 쭉 느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잡고 싶은 범인들 다 때려잡고 때려잡은 다음에 밤에 뭐 가가지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뭐 네. 그런 삶을 살아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 가지고 그런 훈련이 안 된 거죠.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예. 공감 능력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네. 공감 능력이거든요. 네.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휴가철 됐으니까 뭐 룰랄라 휴가 가시겠다는 건데 네.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아주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